안녕하십니까, 우석주입니다. 오늘은 2021년 10월 14일 대법원 선고로 인해서 발생한 연차 휴가 및 연차 휴가 수당에 대한 이슈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2021년 10월 14일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매우 많은 이슈들을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석도 굉장히 분분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야 이 판례를 받아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야 동영상을 찍게 되었다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만든 동영상에도 이 부분은 언급했지만 1년 일하고 그만둔 직원에 대해서 2년차 연차 수당도 지급해 주라는 고용노동부와 법제처의 행정 해석이 있었습니다. 이번 소송도 사실은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언급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고용노동부가 입법 취지와 다른 무리한 행정 해석을 했었고 국회가 또는 법제처 행정 해석과 재정 개정 공포문에도 언급됐던 이 부분 1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했는데 고용부는 여기에 한술 더 떠 2년차 연차 수당 청구권까지 부여를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까지 내용을 살펴보기에는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법원 판례 분석하기 3편에서 입법부의 문제점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나중에 이 영상도 꼭 보아주셨으면 합니다. 2017년 11월에 국회는 1년차 근로자의 휴가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했습니다. 이때 논란이 됐던 부분은 고용부가 해당 법률을 행정 해석하면서 벌어졌고 2년차에 쓸 수 있는 연차 휴가권은 2년차 직원뿐만 아니라 1년만 근무하기로 계약을 맺고 퇴사한 직원에게도 해당된다는 현장 지도 지침을 내놓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판례에서 언급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판례 분석 4편에서 행정부 부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중점적인 내용은 대법원 판례 부분이 어떠한 식으로 변경이 되었고 이번에 10월 14일에 나온 판례는 왜 문제점이 발생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동안 대법원은 일관되게 연차 휴가 및 연차 휴가 수당은 1년간의 근로의 대가이고 1년간의 소존 근로를 마치면 그 청구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고 보고 있으며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연차 휴가는 1년간의 근로의 대가이고 그 수당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치면 확정되는 것이라고 대법원 2000년 12월 22일 선고에서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판결에서는 연차 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이라는 문구를 대법원 2003-48556 2005년 5월 27일 선고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연차 휴가 사용을 권리는 연차 휴가 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의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2017년 5월 17일 선고에서도 누적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에 대한 확실한 언지를 대법원에서는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2016-48297 판결 2018년 6월 28일 선고 이후 대법원의 일관된 내용이 변화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 2018년 6월 28일 선고 부분이 어떤 식으로 기존의 선고와 달라졌는지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내용으로 인해서 이번 2021년 10월 14일 선고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대법원의 판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21-227100 손해배상 2021년 10월 14일 선고 부분에서 연차 부분에 대한 해석입니다. 연차 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연차 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의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 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라고 정확하게 명시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인용을 하면서 이 부분은 대법원 2017년 5월 17일 선고 2014-232296 232302 판결 등을 참조했다라는 단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후에 다만 라는 조건 부분이 또 붙습니다. 연차 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 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 휴가 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 이 부분은 대법원 2018년 6월 28일 선고 2016-48297 판결을 참조했다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앞에 나와 있는 2017년 대법원 선고와 뒤에 나와 있는 2018년 선고 부분이 매우 다르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내용이 하나의 판결문에 동시에 나옴으로 인해서 이번에 판결이 11일 연차 휴가 수당으로 귀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고 다른 판결문을 읽어보아야 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2018년 6월 28일 선고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과 2017년 5월 17일 선고가 어떻게 다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2018년 6월 28일 선고에 중간에 대법원 2017년 5월 17일 선고를 참조를 했다라고 하면서 다만 연차 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 이 부분은 2011년 10월 14일 선고에서도 그대로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판결문을 보면 연차휴가 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의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라고 끝나는 부분입니다. 엄연히 이 부분이 1년간 근로가 끝나면 라고 하면서 다른 부수적인 2018년도 판결에 나온 다만 연차 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라는 단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17년 선고와 2018년 선고는 완전히 다른 판결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대법원 어디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왜 이런 부분이 발생했고 이렇게 판결이 변경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대법원 판례를 선례로 해서 만들어진 2011년 10월 14일 선고는 이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서로 상반되는 판례가 뒤섞여 있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에 선고된 내용에는 연차 휴가권 발생이 근로를 제공한 연도에 당연히 무조건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발생은 근로를 제공한 연도에 당연히 생기고 그 다음에 이 연차 휴가권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연차 휴가를 사용하는 사람은 계속 근로를 하는 경우에 연차 휴가를 사용하며 연차 휴가 수당을 청구하는 사람은 중도 퇴사 시 또는 계속 근로 중이지만 장기간 미사용 시에 이 부분을 연차 휴가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연차 휴가를 촉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 또한 법으로 이 부분도 강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부분은 발생과 사용과의 관계에서 명확하게 구분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8년 6월 28일 선고에서 보면 연차 휴가권의 발생이라고 하면서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발생한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근로를 제공을 해서 당연히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그 전의 판결과 조건이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발생한다라는 조건 발생적인 부분으로 변경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사용권, 연차휴가권 사용에 대한 부분과도 매우 밀접하게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은 연차휴가권이 발생했으면 어떻게, 언제, 어떤 식으로 사용할 것인가라는 선택의 문제만 남았는데 발생 자체가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라는 취지로 말했기 때문에 사용에 굉장히 혼선을 줄 수밖에 없는 판결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연차휴가권 발생이 당연 발생에서 조건 발생으로 변경되는 중요한 판례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왜 변경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고 이 부분이 생략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하게도 대법원은 우리나라 최고의 법원으로서 기존의 대법원에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던 당연 발생적인 연차 휴가권에 대한 부분이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로 라고 하는 단서가 붙는 조건 발생으로 변경되었다면 당연하게도 전원합의체 판결을 거치지 않고 판례를 변경했을까라는 의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만약에 대법원에서 이 부분이 어떤 법적인 해석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변경의 필요성이 반드시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일반적으로 대법관 한 명과 거기에 같이 참석하는 3명의 대법관이 있는 그런 일반적인 판례가 아니라 모든 대법관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 부분을 변경을 했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대법원 판결을 두고 2021년 10월 14일 선고를 하고 있는 대법관은 매우 당혹스럽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지 뭔가 확실하면서도 또한 그동안의 판례를 거스르지 않을까라는 고심을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본인 스스로 해봅니다. 당연 발생인 2017년 인용과 조건 발생인 2018년 인용, 상반되는 두 개의 판례를 인용함으로 인해 재판부의 고민이 매우 깊어 보였다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당연 발생은 제60조 제1항으로, 조건 발생은 제60조 제2항으로 라는 식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조 2항을 적용을 해서 계약직 근로자 연차 휴가권은 11일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이 가능했던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에 있었던 부분이 삭제됨으로 인해서 이러한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망에 대한 부분들은 이후에 있을 사법부의 국회에 대한 부분에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끄럽지 못한 진행에 대해서 사과 말씀드리며 오늘의 동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석주였습니다.